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 수학력 시험 생명과학 2 해설 강의를 맡은 여한중입니다. 오늘은 총평부터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강의를 수능을 본 수험생도 있겠지만 아마 예비 수험생들이 더 관심 있게 수능 생명과학 2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내가 해볼 수 있는 과목인지 그런 관심들이 아마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대상을 다 놓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난이도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시험지를 받으면서 기도하기는 우리 쉽게 나왔으면, 또 올해 특별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재학생, 우리 또 N수생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었다 보니 전체적인 국어부터 시작해서 우리 탐구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의 생각은 전체적인 그 난이도 하락, 좀 쉽게 전반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생명과학 2를 EBS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생명과학 2도 역시 비슷하지 않겠는가. 또 올해 봤던 6월, 9월 모의평가와 비교했을 때 제가 지금 여기에 적어드린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올해 이제 6월, 9월 모의평가와 비교했을 때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기대하시고 또 시험을 치르셨을 텐데 아쉽게도 어렵게 출제를 해서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또 조금 속상한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시험을 보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EBS에서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되겠다. 수험생도 또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쉬웠으면, 좀 생명과학 2 선택자가 워낙 적은데 좀 선택자가 좀 많아지려면 좀 쉬워져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랬으면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항상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지금 생명과학 2를 준비하시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생명과학 2가 어렵게 출제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올해 이제 우리가 해설 강의를 접하시는 친구들 또는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는 이 수능의 난이도에 맞춰서 2022학년도 생명과학 2를 준비하시고 또 선택을 하셔야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6월, 9월 모의평가보다 문항당 소요 시간이 길어졌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자료라든지 그런 제시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익숙한 것들을 쓰기보다는 가능하면 평가원이 좀 안 썼던 것들을 많이 좀 가져왔다는 느낌도 들었고, 푸는 입장에서 선생님이 보면서 또 정보를 많이 주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떠한, 예를 들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했다면 그 전 과정에 대해서 해당 과정과 피로부산의 산화 및 TC의 회로, 산화적 인산화까지 그 전체적인 과정을 충분히 공부하고 어떤 일부분을 주었을 때 그것들을 그 작은 자료만 가지고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눈, 그런 것들을 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주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데, 일부를 제시하거나 평소 익숙하게 보던 자료가 아닌 좀 새로운 자료를 줌으로써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또 연계교재라고 하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그 교재를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조차도 물론 좀 차이는 있겠지만 반복 횟수에 따라서 다소 6월, 9월 모의평가보다는 페이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여겨볼 문항들을 좀 소개하면요, 다른 문항들도 우리가 해설 강의 통해서 다 보셔야 되겠지만 11번에 유전자 재조합 관련돼서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생활 문제에서 보통 이제 판별 과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1순위 예상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제한 요소로 어떤 염기설을 잘라주는지,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유전자 발현 파트에 염기설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좀 그쪽에 쏠림 현상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의 문제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요 11번 문제가 판별 문제와 함께 또 두 가지를 또 우리가 놓고 2022학년도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전자 발현의 조절 같은 경우에는 전사위인자와 유전자 발현 조절 분석 이런 문제가 유형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기출 문제에서 이런 파트의 문제가 많지 않았는데 수능이 좀 과감하게 하나의 또 방향을 좀 제시한 게 아닐까. 앞으로의 이제 공부 방향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8번 문제는 뭐 항상 이제 늘 나왔던 유전자 발현 해석 문제인데 앞서 이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문제가 조금씩 시간이 좀 걸리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 18번의 유전자 발현 문제가 해당 문제만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그 앞에 소요된 시간 때문에 더 부담 느끼면서 시간이 쫓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0번의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추론 계산 문제는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평가원은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 예를 들면 6월, 9월 문제가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문제가 상당히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개정교육과정 되면서 이 부분의 난이도를 좀 낮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했다가 다시 수능에서 이제 난이도를 또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문항들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긴 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좀 얘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뭐 어떤 말을 써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개념 반복 훈련과 자료 해석 훈련의 뭐 5대5 비율로의 준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툴을 수능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능 기준입니다. 내신이 아니고요. 수능 기준으로 생명과학 툴을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부단히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고 거의 이제 6월 모의평가까지는 개념 정리를 거의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나 완벽해라고 끝낼 정도의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평가 이후부터는 정말 뭐 연계교재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은 정말 부단히 연습하고 여러 자료들을 다양한 자료들을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갖춰야 뭐 1등급 내지는 만점 이렇게 좀 완벽한 정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수능 본 친구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앞으로 생명과학 2와 함께할 친구들 일단 뭐 긍정의 신호도 분명히 문제풀이 하면서 보일 테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